안녕하세요. 오늘 테크톡스 기사를 보면서 알리바바의 새 LLM이죠? QN3.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아, QN3요? 네. 당손이 이 모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게 뭔지? 특히 그 하이브리드 사고 방식이 왜 요즘 개방형 모델 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QN3 이게 사실 여러 면에서 볼 게 많아요. 뭐 성능이야 당연히 좋고 벤치마크에서도 잘 남았고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풀렸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아, 오픈소스로요. 그게 크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사고 방식. 복잡한 거 물어보면 깊게 생각해서 답하고 간단한 건 바로 답하고 이걸 하나로 합친 건데 개방형 모델 중에선 이걸 제대로 구현하고 어떻게 했는지까지 밝힌 건 아마 QN3가 처음일 거예요. 와, 그거 흥미롭네요. 그 하이브리드 방식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일단 모델 종류가 두 가지라고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문가 혼합, 모의 모델이고요. 뭐에? 네, 그 QN3-235B의 22 이게 대표적인데 전체 파라미터는 235억 개인데 실제로 쓸 때는 220억 개만 활성화되는 거죠. 와, 그럼 엄청 효율적이겠는데요? 네, 효율성이 핵심이죠. 뭐 작은 버전도 있고요. 라마4나 딥식 같은 애들이 쓰는 그런 최신 방식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한 전문가만 딱 부르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밀집형, 댄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건 추론할 때 모든 파라미터를 다 쓰는 거예요. 아, 전통적인 방식이군요. 네. 근데 이것도 32B부터 0.6B까지 아주 다양하게 6가지나 있어서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거. 하이브리드 사고.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 네.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모델이 질문을 받으면 스스로 판단을 해요. 이게 좀 복잡한 건지 간단한 건지. 오, 그래서 만약 수학 문제 풀이나 코드 짜는 것처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싶으면 사고 모드로 들어가요. 사고 모드? 네, 이때는 바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생각의 연쇄, 코티를 먼저 만들어요. 아, 코티. 사람이 문제 풀 때 과정 적는 것처럼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답을 내놓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럼 쉬운 질문에는요? 뭐 수도가 어디냐 이런 거? 그런 건 굳이 뭐 깊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땐 바로 비사고 모드로 답해요. 그냥 즉답하는 거죠. 아하, 사실 이런 비슷한 개념은 클로드3 같은 어쓰리 소넷 같은 데서 먼저 나오긴 했는데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QN3는 이걸 개방형으로 구현했다는 거? 그리고 사용자가 프롬프트로 직접 모드를 고르거나 아니면 사고 예산이라고 해서 사고 예산이요? 네, Thinking Budget 이걸 설정해서 코어티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비용, 결과 품질 사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와,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실용적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산을 늘리면 성능도 그만큼 부드럽게 좋아지는 게 확인됐고요. 기능적으로도 뭐 대단하던데요. 119개 언어를 지원한다고요. 네, 그것도 놀랍죠. 엄청 폭넓게 지원하고요. 코딩이나 에이전트 만드는 데도 최적화되어 있고. 아, 그리고 MCP라고 MCP, 그게 뭐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쉽게 말하면 QN3가 다른 도구들, 예를 들어 코드 인터프리터나 검색 엔진이랑 서로 말을 잘 통하게 해주는 약속 같은 거예요. 아, 외부 도구란 연동이 쉽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더 복잡한 일도 시킬 수 있는 거죠. 성능 보면 제일 큰 모델인 235B는 코딩이나 수학에서 진짜 최상급 모델들, 뭐 제미나이 2.5 프로나 그록3 같은 애들이랑 경쟁해요. 이야, 대단하네요. 근데 그 모의 모델이 파라미터 일부만 쓰면서도 그렇다는 거고 작은 모델들도 성능이 좋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또 주목할 만한 점인데 예를 들어 밀집형 모델 중에 QN3-4B 있잖아요. 이게 이전 세대인 QN25의 72B 모델 성능이랑 맞먹어요. 네, 4B가 72B랑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결국은 데이터나 학습 방법이죠. 이번에 사전학습 데이터가 이전보다 거의 2배 늘어서 한 36쪽의 토큰을 썼대요. 36조요. 와. 네. 웹문서나 PDF는 기본이고 심지어 자기네 이전 모델 QN25가 만든 수학 문제나 코드 데이터까지 넣어서 학습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복제 같은 건가요? 하하, 뭐 그런 셈이죠. 학습 단계도 여러 개로 아주 정교하게 나눴어요. 특히 그 추론 능력이랑 하이브리드 사고방식을 잘 심으려고 4단계 후처리 학습을 거쳤는데 롱 코어티, 콜드 스타트, 추론 기반 강화 학습, RL, 사고 모드 융합
일반 RL, 뭐 이런 식으로요. 이야, 정말 체계적으로 공들여서 만들었네요. 네,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한 티가 나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QN3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일단 강력하고 유연하고 또 독특한 하이브리드 사고방식까지 갖춘 고성능 개방형 모델이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직접 써볼 수도 있다고요? QN3 웹사이트나 허깅페이스 같은 데서요. 네, 여러 플랫폼에 공개되어 있고 올라마나 LM 스튜디오 써서 로컬에서도 돌려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이런 하이브리드 사고방식, 당신이 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이 QN3의 개방성 그리고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방식 이게 AI 기술 발전에서 꽤 중요한 진전이라고 봐요.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이제 개방형 모델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이기까지 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AI랑 소통하고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 점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